그리고 그 중개사무소 계속 문 닫아두면 안 되죠? 소공 자격증 걸어라 그러면 되지.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일단 자격시험 공부를 심각하게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동사무소 할 때도 말씀드리죠. 자, 그럼 어쨌든 천막치고한 것은 사무소로 적발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중사무소 적용 시에 두 번째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 아니어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하면 이건 모두 이중사무소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떴다방 할 때 천막치고 한 것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파라솔 놓고 하죠. 그래서 이번엔 이 개업공사가 파라솔 놓고 역시 분양권 전매 상담을 했습니다. 떴다방을 했어요. 역시 적발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또 고발 들어갔어요. 이거 이중사무소다. 고발 들어갔습니다. 이 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의 판단은 뭐라고 그랬냐? 파라솔 놓고 한 것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무소로 보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등록관청이 졌어요. 무죄. 이건 이중사무소로 볼 수 없다. 그러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판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3조 제2항이 들어온 거예요. 13조 제2항이 개업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요 규정이 요 두 개 사건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파라솔 놓고 하면은 이제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이죠? 요걸로 처벌해요. 이걸로. 그래서 어쨌든 천막을 놓고 하면 이중사무소로, 파라솔 놓고 해도 임시시설물 설치 금지로 전부 다 처벌됩니다. 떴다방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천막을 놓고 했습니다. 이중사무소를 설치했다. 그럼 이건 죄질이 똑같죠? 처벌이 같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이제. 그래서 처벌이 같습니다. 그럼 이중사무소를 뒀던 임시시설물 설치했던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벌이 둘이 똑같아요. 원래 이중사무소, 이중등록, 이중소속 있잖아요. 이거 처벌이 다 똑같았어요, 원래가. 근데 요 규정,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금지, 파라솔 놓고 했는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면서 같이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분양사무소, 그러니까 그저 우리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앞에 가보면 천막 많이 설치돼 있죠. 그거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죠. 개업공사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그들이. 그렇죠. 분양대행업자들이에요. 분양대행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델하우스 앞에다가 천막이나 파라솔 놓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됩니다. 그래도 하지요. 그래도 합니다. 분양권 전문 중개업소들 그래도 합니다. 몰래 해요. 다. 걸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법을 다 지키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안 걸리고 조용히 해야지.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를 공부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본 내용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로 갑니다. 교재 149쪽으로 가요,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 자, 이 법인만 지점에 해당하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나머지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나 중개인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분사무소 설치 요건인데요. 가볍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법인이 만약에 분사무소 설치한다. 그럼 법인은 분사무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설치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거. 이때 설치 요건은 지금 13조 3항에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등록관청에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둘 수 있다 그랬어요. 해서 첫 번째 요건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입니다. 법인의 본점을 우리는 주된 사무소라고 부를 거예요. 그 상법에서는 법인의 본점을 본점이라 불러요. 근데 민법에서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본점과 지점으로 표시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민법상 용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본점이고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절대 분사무소를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소만 두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만약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서구 내에는 분사무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 등록관청 내에는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이거. 근데 나머지 인천광역시 서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둘 수 있죠. 그죠? 서구만 유일하게 안 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를 합니다. 그럼 법인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X죠. 유일하게 주된 사무소는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기는 안 되는 겁니다. 동일 등록관청 내에는 같이 둘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군구별로 한 개소만 설치해야 됩니다. 시군구별로 한 개소만. 그래서 동일 등록관청 내에는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소장님이 계시죠. 분사무소의 소장님을 우리 뭐라 하냐면 책임자라 불러요. 분사무소의 소장님을 우리는 책임자라 부른다. 그럼 이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게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본 요건 세 가지가 이거거든요. 우리 법인의 대표자도 공인중개사여야 되던가요?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까? 공인중개사야 되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돼요. 그럼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공인중개사야 되죠. 그래서 현재 중개인을 제외하고 사무소의 대표자는 전부 다 공인중개사죠. 그죠?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여기서 특수법인이 이제 따질 때가 됐어요. 우리가 특수법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대표주자가 누굽니까? 지역농협.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언급을 했는데 다른 법에 의하여 중개업이 허용된 법인입니다. 이게 특수법인인데 대표주자는 지역농협이에요. 그럼 지역농협은 등록하지도 않고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 있겠죠. 이때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특수법인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왜 그랬느냐? 자, 우리 지역농협이 만약에 등록을 한다.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지역농협한테 등록해서 중개업을 할 때 법인의 요건을 그대로 맞춰라. 그럼 등록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특수법인 중에 유일하게 등록을 요구하는 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거든요. 거기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개업을 할 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할 때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로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야 돼요. 이게 기본 요건인데 법인의 이거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맞죠? 그리고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그거 맞추라 한다면 등록 못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는데 분사무소의 책임자만 공인중개사야 된다면 이상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배제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규정, 특례입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그 점 이해하시고 이제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여기서 추가되는 요건이 있어요. 추가되는 요건이 우리 분사무소의 책임자는요.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자, 실무교육 지난주에 제가 가볍게 언급했죠. 우리 등록을 하더라도 가서 교육받고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실무교육이에요. 등록을 하더라도 가서 실무교육 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책임자는 받으셔야 됩니다. 책임자는 교육받고 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분사무소잖아요. 그럼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셔야 돼요. 자, 보증제도도